안녕하십니까, 오대혁입니다. 2010년도부터요 2014년도까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사회복지 등 14회에 걸쳐서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요? 모든 시험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는 다시 또 출제됩니다.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로되 유사하게 다시 또 출제되죠. 영역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착실하게 하셔야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포인트를 여기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 출제돼 왔는지 큰 흐름을 잘 잡으시고 실제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2010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출제 비중 및 출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을 제가 몇 가지로 5가지 정도로 나눴죠. 국문법, 어문규정, 속담과 한자, 비문학, 문학 이렇게 5개로 나눠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눠갈 건데요. 국문법이 2010년도 국가직에서는 6문제, 어문규정 5문제, 속담과 한자 3문제, 비문학 5문제, 문학이 1문제가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국문법 분야의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국문법 분야에서는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다든가 고유어의 의미, 명령문, 훈민정음이 어떻게 제자됐는지 제자 원리를 언급하는 것, 용언의 활용, 관용어의 의미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고유어라든가 관용어 같은 문제점들은 그 어휘론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국문법 분야에서 다루고 될 것입니다. 어문규정은요, 표준어 맞춤법 이런 문제죠. 자, 거기에서 의존명사,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계속해서 출제되는 지점이죠. 이 부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어법 부분으로서는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표준발음법은 니은 첨가, 한글 맞춤법은 익숙지, 치라고 쓸 것인지 지라고 쓸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지점입니다. 진지, 치인지 문제는요.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센터냐, 센터냐, 센터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담과 한자 부분에서는 속담은 안 나왔습니다만 한자어에서 동음이 이어. 이 부분은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2010년도 문제에서 앞으로 공부해 나갈 분야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다음 한자성어의 의미, 한자성어, 한자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문제를 다뤘어요. 비문학은 보통 보면 적게 나오면 5문제, 많이 나오면 8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2010년도에는 5문제 나왔죠. 쓰기와 관련해서 조건에 맞는 글 찾는 거, 그 다음에 단락의 순서, 이거는 계속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 퇴고, 내용의 일치 문제, 논리적인 글을 통한 유추. 문학 부분의 비중이 대단히 낮죠. 한 문제가 나왔어요. 시의 정서. 2014년도까지 계속 흘러오면서 몇 문제 정도가 보통 한 3, 4문제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문학 문제를 빼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야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하여간 키포인트가 되는 지점, 정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방식들을 익히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제 포인트 부분들을 정리하고요. 다음 지점 볼까요? 그래서 큰 영역들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국문법이 30%, 어문규정이 25%, 속담 한자 15%, 비문학 25%, 문학 5%의 출제 비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문법 분야든 어느 분야든 골고루 다 잘 해두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국문법이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어문규정이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문학이 그래도 한 3, 4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분야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여러분 접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문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어문규정 띄어쓰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난이도는 제가 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띄어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무엇까지? 맞춤법까지 물었습니다.
1번 그는 가만히 있다가 모임에 온지. 자, 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관형어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지, 의존명사가 됩니다. 자,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보여줄 거죠. 지라는 의존명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시간,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만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붙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지 기간, 시간의 의미로 바꿀 수 있는 자리의 지는 띄어쓴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지 부분의 문제는 계속 나왔어야 주의해둬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 2시간 만에 했습니다. 2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지점에서는 두도 역시 마찬가지 수관형사로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반드시 띄어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역시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예요. 오랜만에 할 때는 붙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할 때는 띄었습니다. 선생님, 의존명사가 되려면요 앞에 관형어가 와야 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관형어입니까? 관형어는 어떤의 자리에 쓰이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시간의라는 관형격 조사를 생략해 놓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만에 돌아가 버렸다. 자, 요 지점도요. 돌아가라고 하는 게 합성 동사입니다. 합성 동사. 합성 동사가 왔을 때는 본용과 이게 보조용언이 되겠죠. 본용과 보조용언 사이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띄어써야 된다. 그래서 1번이 띄어쓰기, 맞춤법 모든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옆집 김씨 말로는 했습니다. 자, 김씨라고 하는 요 지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는 띄었어야 됩니다. 김씨 말로는. 자, C 부분에서 이 부분 정리해 놓습니다. 김씨 이렇게 띄었어야 될 경우도 있고 김씨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 김가, 김모씨 요 세 지점을 기억해 두셔야죠. 김씨라고 띄어 쓰는 경우는 특정인을 가리킬 때입니다. 김씨라고 붙여 쓰는 경우는 성씨 말할 때입니다. 김가도 성씨를 말하는 건데 겸양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성을 말할 때죠. 김모씨는 모두가 다 의존명사로 쓰이면서 모와 씨를 다 띄어 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 특정인이냐 그 사람의 성씨를 말해 준 것이냐. 김씨는 어디 가고 있습니까? 김씨는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정인이니까 띄었어야죠. 그 사람 성이 뭐요? 김씨입니다. 붙였습니다. 그럴 때는 자, 요 지점은 어떤 거야? 옆집 김씨 말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붙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개펄이 좋다는데 개펄. 자, 개펄 지점은 무엇과 무엇? 개에다가 펄이라고 하는 진흙탕밭이죠. 말하자면 바닷가에 있는 진흙탕밭. 그 뜻을 가리키는 경우는 뻘이 아니라 펄입니다. 그래서 개펄이라고 씁니다. 시옷 받침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이시옷 쓰이지 않습니다. 왜요? 된소리나 거센소리, 쌍기역, 쌍디귿, 지읒, 치읒, 티읒, 피읒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사이시옷 형태 붙지 않습니다. 뒤꿈치라고 할 때도 시옷 붙지 않죠. 뒤꿈치, 뒤풀이, 사이시옷 형태에 붙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개 더하기 벌 형태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모래사장 같은 것이에요. 바닷물 드나들고 하는 진흙탕밭이 아닌 곳을 얘기하죠.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야 되겠죠. 표기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뜻하는 바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머드 축제하고 하는 그 개펄입니다. 개펄이 좋다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김씨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그 다음 우리도 언제 한 번 같이 합시다 했는데요. 한 번의 문제죠. 이거는 한 번이라 쓰는 경우와 한 띄고 번이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자, 오늘 보는 첫 번째 문제가 공부할 부분이 많네요. 자,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는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자리는 띄어 쓰는 경우는 2, 3, 4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 지점은 띄었습니다. 그 사람 몇 번 만났습니까? 2번 만났어요? 1번 만났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띄었습니다. 그런데 2, 3, 4 형태로
못 바꿔 쓰는 그 지점은 일단의 의미를 갖게 되죠. 언제 일단 같이 합시다. 자, 이 순간에 우리도 언제 두 번 같이 합시다.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띄어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띄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죄송합니다. 붙여 써야 될 지점이죠. 언제 한 번 같이 합시다 해서 붙여 써야 될 지점이죠. 띄어써서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에서는 김씨 지점하고 한 번 요 두 개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이죠. 그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보니. 자, 걸 형태는 뭐의 줄입니까? 것을 보니. 늦어지는 관형어고요. 것 의존명사,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당연히 의존명사 앞에서 띄었어야 됩니다. 것을 보니 무슨 큰일이 난 게 했어요. 큰일. 자,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큰일이 났어요. 이렇게 할 때는 붙여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틀림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붙여 쓰는 합성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일과 틀림없다라고 하는 합성어 지점에서 띄어놓았기 때문에 3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 다음 4번입니다. 하늘이 뚫린 것인지 몇 날, 며칠. 자, 요 지점이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늘, 몇 일이란 경우는 없습니다. 며칠이라고만 써야 됩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띄어쓰기 문제라기보다는 며칠 부분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난이도가 제가 상이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아주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띄어쓰기 맞춤법 지점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정리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정리하신 건 뭐예요? 마지막 점검하는 거죠, 지금 보면. 아, 이쪽 부분 내가 정리 안 됐구나.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같은 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어문 규정 부분에서 띄어쓰기 부분 정리해 보았습니다.